네, 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개념 상상 SM과 원장 이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여기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의자 옮기고 하면서 이번에 신청자분들이 역대 제일 많았어요. 지금 110명? 그래서 다 오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1차 여기서 하고 2차를 혹시 더 넘치면 저기에서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하게 약간 저조한 참여율. 아마 근데 조금씩 요즘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네, 여기 오신 분들이 그래도 이제 좋은 정보 많이 듣고 갈 수 있도록 저희 설명 준비 잘 했으니까 네, 알차게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저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인사하려고 잠깐 불 켰고 이 화면이랑 또 어우러지는 거는 또 약간은 어둡게 하는 게 잘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전체적으로 오늘 진행할 순서고요. 전체 컬이랑 공통의 관리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뭐 초등 심화, 이제 중등 시작, 학습 전략, 중등 대수, 그리고 중등 심화랑 경시 입문적인 과정, 그리고 고등 수학,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하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할 겁니다. 일단은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회 할 때 이런 프로그램의 컬을 왜 짰는지 뭐 그리고 각각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위주로 많이 하다가 이번에 이제 여름방학 설명회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앞두고 각각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조금 더 많이 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각각 특강할 선생님들이 저런 선생님이구나. 전 선생님이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시고 뭐 일단 우리 아이와 맞겠다. 사실 그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조금 더 다 이런 얘기들 나누어서 진행하면서 어머니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제가 썼는데 또 약간 민망하네요. 얼마나 특별한가. 물론 이런 얘기 생각도 했었어요. 이제 지금 이제 각각 아이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함께 만나고 있는 요 상황 자체도 특별한 거라고 보지만 지금 제가 이제 뭐 10년도 좀 훨씬 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 오면서 여기는 어떻게 수업을 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수업을 듣는 거지?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번 가서 들어봐야지 아마 요런 마인드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뭐 특별한가 뭐 요런 얘기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할 건 없을 수도 있고 약간 보수적인 방식으로도 많이 가르쳐요. 제가 봤을 땐 교육에 있어서는 요즘 이제 온라인 쪽 교육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특별한 것들이 조금 더 생기는 편이지만 각각 수업을 하고 계신 이제 선생님들은 그렇게까지 특별해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거든요. 꽤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저는 이제 10년도 전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만들어 왔었던 부분들을 조금 한번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그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녹였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첫 설명회 자, 약간 이제 오늘의 이 설명회는 그동안을 쭉 돌아보는 약간 스토리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간 흐름대로 이렇게 오는 약간 그런 과정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첫 설명회 때 학부모들께 이제 보여드렸던 문제거든요. 자, 일단 이거를 수학적으로 너무 제가 풀라고 하진 않을 거니까 긴장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부채꼴이 있었는데 중심각이 30도랍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움직였을 때 이렇게 쭉 돌았을 때 이 중심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중심이 움직인 자취를 그려내봐라 라는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가 들어오세요. 자, 이 문제가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설명한 문제집의 풀이도 한번 같이 봤었거든요. 이 문제집에 설명한 풀이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뭐냐면 처음에 부채꼴이 이렇게 도는 동안엔 중심이 아직 안 움직입니다. 그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건데 그 책에는 살짝 이렇게 볼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 회전할 때 살짝 이렇게 볼록한 느낌,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부채꼴 같은 느낌. 근데 이게 실제 부채꼴이라는 건 원의 일부고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형식이거든요.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한테 이걸 막 설명해줘도 이해 못하고 했었던 그런 공감하신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았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 설명을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때 약간 오픈런처럼 설명회 딱 끝나고 어머니들이 저도 그때 처음 봤거든요. 설명회가 그때 이제 되게 많이 오셨었어요. 그랬더니 딱 설명회 끝나고
그때 제가 미래탐구에서 이제 특강을 깔았을 때인데, 설명 끝나고 다 뛰쳐나가가지고, 그 상담실 데스크에 쭉 서가지고 바로 그날 그냥 바로 특강이 마감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드린 거 뭐냐면, 일단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이 기하 부분을 보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기하 부분이 되게 이제 매력을 많이 갖고 어머니들이 이제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애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돼서 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하나하나 그 아이들한테 맞는 것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찾아가면서 지금 10년 이상 동안 만들어져 왔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 다음 보여드릴 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을 하다가, 기하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과목의 특수성상 연계성도 되게 강하고, 중등에서 제대로 딱 배우면 고등에선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 중등에 있는 내용을 대부분 활용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연계성도 강하기 때문에 뭔가 한 번에 딱 정리될 노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아이디어 때문에 그랬냐면, 중1에 배운 내용, 중1 어디 노트에 적어놓고 중2 때 배운 내용도 어디 적어놓고 하면서 각각의 중요하다고 적어놓은 것들이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고, 적을 땐 열심히 적었지만 다시 찾아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하나로 좀 정리되어 있는 노트가 필요하겠구나. 이거는 이제 중등에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노트를 열심히 만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학생이 이제 필기했던 부분인 건데, 참고로 요 학생이 이제 필기한 거는, 이 학생은 그 중학생이었습니다. 이 친구 이제 민사고 합격하고서 제가 이 학생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너 나한테 배웠던 거를 좀 한번 시간이 이제 남으면 샘플로 한번 이렇게 아르바이트 삼아서 한번 해줄 수 있냐? 네 걸 그 아이 걸 뺐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학생이 다 정리해 줬는데, 제일 제가 놀랐던 거는 그 학생이 2권을 써줬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 썼어요. 이 전체 뭐냐면 저랑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기하 전체 100개 정도 해당되는 공식을 모든 걸 다 스스로 다 그림 그리고 증명하고 이 서술까지 다 한 친구거든요. 그 정도 제가 원하는 목표가 딱 그건데, 제가 이 노트를 처음 이제 만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 반응은 저게 뭐지? 뭐 하자는 거지? 그냥 노트인데 그림 그려놓은 건가? 그냥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앞으로 이제 저는 그때 되게 큰 어떤 그림을 봤거든요. 이 학습에 있어서 기하에 갖는 어떤 약점이나 학생들이 그림 그리는 실력, 그리고 어떤 한 권으로 모여야 되는 그런 단권화적인 것들을 생각했을 때 노트가 필요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버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버전에서는 필기 공간도 좀 작고 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을 극복을 해서 지금이 4번째 버전이에요. 그림도 이렇게 들어가고 필기 공간도 있고, 여기 앞에 건 줄이 없었었죠. 아이들이 막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래서 줄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그 다음에 추가적인 메모 공간 같은 것도 하고, 링크라는 개념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링크라는 게 공식이 연계성이 강하니까 관련 있는 공식들 번호, 만약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추천 영상이 꼭 뜨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 제가 관심이 가는 내용들이 보통 있는 경우들이 있듯이,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꼭 봐야 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노트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수업을 했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노트 필기하고 뭐하고 좋은데, 이 전체적인 개념을 일주일에 저랑 1번이나 2번 만나는 형태로 제가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좀 아쉽더라고요. 집에서도 뭔가 했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개념의 틀이 잡혔으면 좋겠었어가지고 공식 복습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참고로 이제 소리도, 음악도 되게 신나는 음악이랑 제가 막 목소리 녹음을 했는데, 제가 스피커로 틀면 되게 좀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안 틀었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집에서 조금 적극적인 애들은, 또 동생들은 이 노래 그렇게 춤을 춘다고 어머니들이 얘기를 해요. 막 신나가지고 막 따라하면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에서 강조했었던, 제목 이름들이 웃기죠? 강조했었던 암기법이랑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집에서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복습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참고로 이거 만드는 건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나하나 영상 편집하고 녹음하고, 음악도 제가 그 음악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이렇게 음악까지도 제가 만들었는데,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이제 매우 오래 걸렸는데, 이 학생들이 이거 자체가 저는 되게 학습적인 효과가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학원에서 강조했던 걸 집에서 간단하게, 차에서 심지어 오가면서라도 간단하게 볼 수 있으면, 심지어 우리가 어떤 노래 같은 거 들을 때 전체적으로 쭉 앞에서부터 이어서 들었을 때 그 흐름이 다 잘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상이 학습에 많이 도움됐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그 다음에 제가 또 더 구체화시킨 게 이제 이런 성적표 형식도 계속 예전부터 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하면서 자, 성적표가 엄청 크죠. 이거 기하 2단계 성적표인데 25회차 수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쭉 이렇게 이제 기입이 되는데 좀 확대해서 볼까요? 문항별 정답, 뭐 응시생 정답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맞았어요. 이 시험 본 애들이 다 맞았네요. 쉬운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정답률이 31% 낮은 거고, 그 다음에 점수, 응시생 평균, 만약에 이제 6점 미만이면 재시험도 보는데 재시험을 보게 되면 여기에 점수도 기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이따 뒤에서도 얘기할 건데, 문제풀이 같은 거 개별로 학생들의 오답 번호를 제가 따로따로 관리해요. 뭐냐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거를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학생마다 제가 따로따로 관리하면서 그 학생이 오답이 틀렸던 문제 번호들을 제가 따로 관리해서 이렇게 나중에 오답 노트를 만들고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 형식들을 이 성적표와 함께 다 이렇게 또 시스템을 갖췄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필요하다고 본 게 문풀 좀 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은 학원들이 그렇지만 수업이 알려주는 쪽이 위주예요. 자, 얘들아 이거야 라고 하고 애들은 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학습은 들어갈 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꺼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 예시를 들으면 그렇게 공감하더라고요. 야, 저금은 할 수 있는데 돈을 뺄 수 없는 통장이 있으면 어때라고 하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 이해되시죠? 돈은 마음껏 저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인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꺼낼 수 있어야죠. 물론 들어간 게 있어야 꺼낼 수 있는데 들어갔지만 꺼낼 수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제가 이제 수업에서 강조했던 내용들을 아이들이 문제에 적용시켜 보게끔 하는 과정 하려고 제가 이제 문풀 수업 교재도 이제 진행하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풀이 더 자세히 답만 맞음. 정말 기하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답만 맞습니다. 답만. 아이들이 찾는 거 이제 제가 좀 이런 얘기 해드릴게요. 아이들이 합동을 찾지 않아요. 같은 모양을 찾았을 뿐이에요. 정말 하나하나 다 파악해 보면, 근데 이제 기하가 이제 대수에 비해서 부모님들도 이게 이제 고등학교부터 거꾸로 내려가면 그 고등 전체도 어떻게 보면 대수에 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대수는 약간 뭔가 도와줄 수 있는데 기하 부분은 그 부분까지 감히 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심지어 수학 선생님들도 많이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고등 쪽 수업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중학교 한 3학년 정도로 이제 내려서 중3을 모집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중3 내신 때에 비해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도형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지? 그런 것처럼 이 도형 부분도 전문성도 되게 필요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제가 실제 수업에서 자 이제 내가 알려줬으니 돌아가면서 너희가 먼저 풀어봐 하면서 제가 계속 돌면서 채점해 주거든요. 채점해주면서 너 이거 합동 틀렸어. 이 서술 중에서 그 아이의 합동이 딱 틀린 부분을 제가 찾아서 너 이거 합동 틀렸어. 다른 모든 부분이 맞지만 합동이 틀렸으면 사실 논리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동과 보조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같이 체크해주는 과정의 워크북인 거고 그리고 그림도 좀 크게 만들었어요.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기왕이면 또 유쾌하게 좀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애들한테 A급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는 물론 심화 문제에서도 어렵고 글자가 너무 많아요, 뭔가. 그 다음에 한 문제에 그림은 하나인데 막 5가지를 물어봐요. 그럼 뭐 거기서 체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웃긴 게 그림이 조금해서 표시하기가 힘들어요. 혹시 이해되세요? 여기서 이렇게. 근데 왜 수학적으로 지금 어린 단계에서 성장할 때 나중에 손이 야무지고 그림도 비슷하게 자기가 확대해서 그릴 수 있고 그런 능력들이 좀 더 커졌을 때는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이들이 수학적인 어떤 개념을 익히고 자기가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어려움으로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림도 좀 더 크게 해서 보조선 같은 거 표시하기 편하게끔 이런 식으로 워크북도 만들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뭐 요런 정도 형태의 여러 가지들의 시스템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하면서 많은 과정들의 수업들을 만들었어요. 이건 지금 그냥 툭툭 그냥 읽어볼게요. 기하 1단계라는 과정을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합도 기하 1단계랑 기하 2단계 사이에 조합 과정도 있습니다. 제목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기하 2단계라는 과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기하 2.5도 여전히 제가 이제 가끔 수업하는데 기하 2.5는 현재로서는 프로그램상 기하 2단계랑 합쳐서 같이 진행해요. 회차를 좀 더 이렇게 해서 아까 그 문풀 교재 쪽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하 3단계, 기하 뭐 3.5단계, 그 다음에 이제 고등 수업. 자, 제가 이제 기하뿐만 아니라 고등도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등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기하 부분에서 학습을 하면서 공식 노트의 중요성,
아, 공식 노트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하겠구나. 아이들이 어떤 걸 몇 번 반복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정리돼야 될 한 권의 노트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공식 노트의 필요성. 그리고 단계별 맞는 학습법이 달라요. 뭐냐면 처음 배울 때 문제 풀거나 해야 되는 방식이랑 심화 유형을 배울 때 자기 유형으로 복습형으로 테스트해야 되는 방식들이 다른데 대부분 그냥 알려주고 그냥 시험 보고 이런 형식들이 좀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똑같이 시험도 다릅니다. 시험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할 수 있어요. 그냥 이해도 테스트, 그 다음에 응용력 테스트, 복습력 테스트. 보통 처음 배울 땐 이해도 테스트를 하면서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요. 오늘 알려준 개념을 진짜 알고 가는지 집에 가기 전에 확인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스템에서. 뭐냐면 수업을 했고 집에 가서 숙제를 했는데 다음번에 와서 아, 이 아이가 이걸 이해 못했었네요가 아니라 가기 전에 이해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개념을 진짜 알고 가는지. 그 다음에 심화에 대한 복습 테스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서술형으로 풀어올 수 있도록 시험 낼 거니까 철저하게 공부해와 이런 형식들. 물론 응용력 테스트는 대부분의 어떤 경시나 수능 형식들의 문제들이 대부분 그런 응용력이겠죠. 그래서 이 고등 수학 전체에도 그런 체계를 굉장히 다 녹였어요. 저희도 그래서 공식 노트, 워크북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시스템, 학습 관리법들, 테스트, 성적표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뒤에서 얘기할 건데, 이 뭐 고등 부분, 뭐 이런 부분들, 뭐 중등기하. 자, 요 정도 해가지고 전체적인 이런 과정들이 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성된 과정으로 이제 만든 이제 컬인데, 요것만 짧게 얘기를 해서 마무리 해볼게요. 일단 기선제압이라고 해서 최근에 설명을 많이 했었던 부분부터 전체 커리가 시작이 돼서 중등, 기본, 그 다음에 이쪽에 A급 쪽, 그 다음에 공통수학, 그 다음에 뭐 세미경시 이런 형식의 흐름이 갑니다. 기하는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끝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이 정리들을 해줄 거예요. 어떤 형식들의 수업인지. 기선제압 부분을 잠깐 뭐 얘기를 드리자면 이 심화 문제라는 것 자체가 심화가 보통 초등에서 그냥 어려운 문제들은 단어를 좀 섞은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은 전략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 레벨에서 갖고 와요. 보통 초등의 심화들은 이따 설명에서도 자세히 얘기해 주실 건데 중등 연계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래서 중등의 쪽 문제를 초등인 것처럼 내서 이런 거죠. 도형은 A, B, C, D를 기역, 니은, 디귿으로만 바꾸면 초등 문제가 되는데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요 기선제압에서 학습할 전략을 좀 짠 거죠. 아, 이 초등에서 심화라고 나오는 개념 문제들이 개념은 알려준 것도 없으면서 너무 중학교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이 학습할 때 왜곡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중등 이론을 알려주면서 완전히 그 부분을 좀 제대로 초등 심화이자 중등의 시작을 제대로 해보자라는 게 이제 기선제압 프로그램입니다. 기하, 대수, 각각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을 끝나면 2-1, 3-1 기본 가게 됩니다. 참고로 기선제압을 하게 되면 중1 과정까지에 대한 어떤 응용 심화까지는 꽤 잘 돼요. 초등의 부분에 대한 심화랑 중등에 대한 시작 부분이 이제 탄탄하게 잘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중2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2, 중3. 그래서 중2, 중3을 여기서도 책이 두 바퀴 굴러가요. 응용기본으로 이제 해서 진행하게 되고, 이걸 끝내고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의 목표죠. A급 수학으로 넘어가게 돼요.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A급 수학에서는 수업에서 A 스텝 부분이나 그 부분을 좀 위주로 많이 끌어주면서 복습형 그 과제가 계속 나가거든요. 배웠던 걸 다시 서술형으로 풀어오고 그걸 서술형 시험 보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제 진행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따 또 담당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A급 수학을 제대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수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공통수학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세부적인 단계별 학습 전략이 되게 좀 자세하게 만들어져 있고, 요 관련 설명회가 이게 저희가 그래요. 오늘 사실 선생님들한테 다 10분씩 밖에 못 드리거든요. 10분 동안 얘기하기가 사실 부족해서 무언가 이 해당되는 집중된 내용들은 추가적인 설명회를 좀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도 추가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간략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학습법 같은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얘기 못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략이 이 공수 단계에 녹아 있고, 그 다음 이 세미경시라고 이렇게 놓아놓은 부분들은 중등에 대한 꽤 극심화까지 다루게 돼요. 이 전체적인 커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중등을 놓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얘도 중등, 초등 심화가 중등의 시작이랑 연결되는 거죠.
중등입니다. 얘도 중등이에요. 결국은 중등을 잘한 친구들이 고등 수학도 잘 할 수 있고 결국 응용력도 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실 중등의 내신이나 그런 것들도 킬러 문제들도 결국은 이런 A급이나 중등의 어떤 극심한 문제에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이 전체적인 전략이 중등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들로 준비를 한 거고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경시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이 약간은 좀 줄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빨리 경시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예전에 비해서 줄은 거예요. 뭐냐면은 이런 상담도 최근에 좀 들었어요. 첫째는 이미 입상을 다 했는데 둘째도 선행을 꽤 많이 했어요. 경시관에 근데 좀 안 보내고 잡고 있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첫째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빨리 해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식을 충분히 만들고서 하는 것도 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경시학원 일찍 간 친구들이 보통 이러거든요. 뭐 일찍 간 친구들은 남들보다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그런 건데 결국은 너무 오랫동안 그냥 경시학원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서 되게 이제 잘 하기도 하지만 반복하면서 좀 지치기도 하고 막 나중에 주 5일, 주 6일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때 되게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전체적인 학습의 전체적인 균형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어느 경로를 선택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목표하는 방향이 어디까지더라도 지금은 제 생각에는 난 이쪽으로 갈 거여서 미리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트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사실 어떻게 변할지 너무 되게 급박하게 변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 AI도 그렇고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 생각하면 미래가 너무 걱정이 돼. 미래에 직업이 있을까? 인간은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기계 위에 기계한테 편안하게 대접받으면서 편안하게 살든가 아니면 기계 조종을 받으면서 오히려 인간은 기계보다 더 아래쪽 단계에서만 일을 한다든가 그럴 것 같은데 어찌됐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는 최대한 어떤 선택을 하기 전까지 탄탄하게 기초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조금 더 선택하셔도 지금 충분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저희 커리가 이렇게 좀 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SM과는 이제 특별한 관리, 제가 이제 관리 부분은 제가 한 번에 다 얘기하기로 했어요.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준비할 때 시간도 제가 10분밖에 안 드리니까 10분 안에 어떻게 다 얘기하냐. 어차피 관리법은 우리가 다 해서 공통으로 한 거니까 관리법은 원장님이 다 한 번에 얘기하시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프로그램 위주로 설명하자. 그래서 자, 저희 선생님들 다 PPT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참고로 PPT를 활용하냐 안 하냐의 수업 차이가 퀄리티가 되게 큽니다.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이미 문제가 칠판에 떠 있으면 얘들아 이거 해서 이렇게 호흡 속도도 빠르고 그 그림에 표시하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없죠? 그럼 옛날 방식 아실 거예요. 자 얘들아 1번 이게 뭐냐면 해서 이제 이걸 요약을 해야 돼. 그럼 이미 속도에서 되게 느려져요. 요즘 아이들 그거 못 견디거든요. 그거 하는 사이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문제 적는 사이에 뭐 하겠어요? 이제 막 장난치고 뭐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딸깍하면서 얘들아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게 훨씬 더 학습적으로 효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복습 영상, 공식 노트나 워크북,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의 학습법. 어찌됐건 처음 배우는 거, 응용 단계, 심화 단계 그 학습법들이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이 세분화돼 있고 수업 후 피드백이나 이 부분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 다음에 카톡 첨삭. 뭐냐면 만약에 해당 선생님이 밤에 우리 집에 와서 잠깐 아이의 과제를 봐주고 집에 갈 수 있으면 완전 좋지 않을까요? 가서 이렇게 와서 야 너 이거 과제 이거 틀렸어 한 번만 와서 집에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기술은 발달돼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과제를 사진 찍어서 딱 제출해 주거든요. 이렇게 모든 그 이제 과제를 제출해 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과정들이 있어요. 제출해 주시면 선생님이 그 채점이나 피드백 같은 거 다 줘서 이런 거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다시 보내면 그 어머니는 다른 건 판단 안 해도 돼요. 선생님이 해준 그대로만 옮겨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간 거랑 같은 효과인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보통 그걸 그냥 출력해서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냥 출력해서 이거 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재시험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이 모두 다 이 전체 저희 시스템에 다 녹아들어 있다. 요 카톡 이거는 이제 기하 부분인 건데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낸 친구들 제가 채점하고 막 힌트도 같이 보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안내글도 자세히 보내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건 이제 다른 선생님 내용인 건데요. 공통 관리들이어서. 이렇게 교류들을 정말 많이 하고 피드백 주고 이런 과정들 보실 수 있어요. 네. 근데 항상 모두 다 이렇게 많이 쓰진 않고요. 이거 조금 더 잘 된 거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어찌됐건 그 아이들한테 저는 가끔 영상으로 보낼 때도 있어요. 뭐냐면 글로 쓰면은 이거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럼 아이패드 녹화 버튼에서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해서 딱 파일 만든 다음에 유튜브 올려서 링크 보내는 거 금방 하긴 하거든요.
금방 해도 정성은 사실 들어갑니다. 이 품이 좀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교류했을 때 저는 되게 이게 기분이 좋거든요. 내가 뭔가 이렇게 딱 그래도 아이를 위해 해줬다는 느낌.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이 있다. 요 정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제가 이제 끝에 기아에 대해서 또 마무리하니까 예,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요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원래 지금 자리가 협소할까봐 저희가 이제 만든 가방도 에코백 같은 가방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기아 전체 공식이 정리되어 있는 브로셔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 교환권을 나눠드릴게요. 그냥 상담 신청서예요. 상담 신청서인데 이렇게 옆과 뒤로 이렇게 이 멘트는 사실 어제 회의에서 준비한 멘트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뭐 조언을 드리자면은 수업 듣고서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어차피 이 과정은 자동차 살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딱 가보면 일단 10만 원 걸고 예약하시고요. 전화 드리고 그때 차 인수할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사실 여기 아이들에 대해서 학습에서 다시 써보시면 아이에 대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실 거고 저희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상담도 전화 드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서 가장 맞는 프로그램을 이제 선택할지 그때 결정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편하게 지금 이제 설명 들으면서 아이에 대해서 조금 써주시고 갈 때 내주시면은 네. 사실 안내도 이렇게 다 드리긴 할 건데 장난으로 네. 교환권으로 이제 설명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진행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념상상 SM관에서 지금 현재 기선제압 수업하고 그리고 개별 맞춤 수업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유민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이 오늘 하실 말씀이 별로 없으시다고 준비한 게 없으시다고 짧게 하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네, 제가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역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기선제압 프로그램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름방학에 진행할 특강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초등 심화랑 중등 심화 학습 전략이라고 하셔서 혹시나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저 선생님은 그러면 초등이랑 중학교 정도의 선행만 하실 수 있냐라고 오해를 하실까봐 지금 저한테 중등이랑 고등 선행까지 개별 맞춤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등으로 시작을 해서 물론 초등, 중등 같이 하다가 고등 수업이랑 고등 내신까지 하다가 다시 중등으로 내려오고 고초등으로 내려오고 이게 수업을 하다 보니 고등 아이들이 사실은 중등이 약해서 고등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 중에서 저는 미적분까지 선행을 했어요 라고 했는데 막상 중학교 2학년 문제를 풀어보니 개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 정말 바보 같아 라고 할 정도의 친구도 있었고 중학교 아이들도 초등 과정이 약해서 중등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저 최상위까지 했어요 내지는 심화를 했어요 라고 하는데 중등의 개념을 받아들이거나 그 초등에서 배웠던 심화 내용들을 잘 소화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제 개념상상 SM이 아니고 개념상상 의대관에서 SM관과 합치면서 원장님이 워낙 기하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셨고 시스템을 만드셔서 그걸 그럼 어떻게 대수랑 그리고 조금 더 학년을 낮춰서 그러니까 저희랑 원장님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상의한 내용은 그거였거든요. 중학교 기하를 이렇게 잘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럼 중등 대수도 잘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 중등 기하, 중등 대수를 잘 시작하기 위해서 그 이전 학습들도 우리가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고민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사실 기선제압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게 지금 문제를 보시면 초등 5학년 1학기 최상위에 나와 있는 문제고요. 밑에 거는 중등 1학년 1학기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보시면 사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등 아이들이 사실은 이게 심화 문제여서 아이들이 다 별표를 쳐서 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사실은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부분 분수 개념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초등에서 풀어봤던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때 선생님이 그냥 이건 이렇게 해서 푸는 거야 라고 그냥 푸는 방법 정도만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에서 나오는 그리고 더 확장돼서 고등 대수, 지금은 이제 대수로 바뀌었는데 옛날 수학 1,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거기까지 확장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네, 기차 문제입니다. 이것도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최상위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고 밑에 건 중등 1학년 1학기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는 KTX에 대한 설명, 이게 사실은 그 예전에 스팀이라고 했던 생활융합 그 문제여서 앞에 보면 요만큼은 사실 필요가 없는 숫자 정도만 보면 되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KTX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뒤에는 사실 터널 통과하는 문제인데 중등 1학년 1학기, 중등 2학년 1학기 방정식의 활용에 그대로 들어서 다시 나오는 유형의 문제거든요. 차이는 여기는 그냥 곱셈 나눗셈 정도의 연산만 한다면 밑에 이제 x라는 미지수를 놓고 식을 세우는 과정 그 정도의 차이일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규칙성과 함수. 그래서 이게 이제 대수에서 초등과 중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사실은 문항으로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번에 기선제압 기하 프로그램까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서 어제 좀 자료를 정리를 하다가 제가 분명 이걸 초등에서도 봤고 중등에서도 본 기억이 있어서 찾았거든요. 똑같은 그림의 유형인데 초등 6학년 원가정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기 기하 아파트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아까 원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심화 유형의 문제는 사실은 그 윗선행 개념에서 가지고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 과정에서 그 어머님 최상위 풀이 같은 거 보시면 되게 길게 나와 있는 풀이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가끔 이제 어머님들 제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중등 심화 문제로 가면 그런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초등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중등 과정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기선제압하고 있는 친구들 중등 과정 안 돼 있지만 방정식 개념이라던가 분배 법칙의 개념을 설명했을 때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 다 그게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어서 조금 더 중등 과정 그리고 확장에선 고등 과정 결국은 입시까지 연결되는 그런 수학 학습의 흐름을 잘 잡아낼 수 있는 수업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게 이제 기선제압의 목차인데 스텝 1만 지금 목차를 보여드리는 건데 스텝 1은 도형의 기본 그리고 측정과 변환, 입체까지 이렇게 스텝 3의 과정으로 각 스텝이 8회차 수업으로 총 24회차 수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이제 들으시면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의 기하 그리고 중등 1학년 2학기까지의 기하가 쭉 연결되어서 초등 심화와 중등 기본 응용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초등에서 배우는 유형과 중등에서 배우는 유형을 구분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과 중등을 연계해서 아이가 정확하게 개념과 유형을 학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대수 파트인데 지금 제가 1단계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수화, 연산, 방정식과 활용,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정식과 활용은 사실 초등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장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문장제 문제가 중등 과정에서 방정식 또는 함수의 활용으로 연계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식을 세우고 어떻게 제가 도식화와 구조화라는 말을 잘 쓰는데 문제를 분석해서 어떻게 도식화하고 어떻게 구조화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식을 세우는 과정까지 그거를 연습을 잘 할 수 있게끔 수업을 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선제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희가 초등 수학을 심화를 하고 중등 수학에 심화를 하고 고등 수학까지 선행을 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의 학습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항상 어머님들한테 어머니 지금 단거리 아니고 마라톤 뛰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학원을 보내시고 선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은 대입인 거고 그럼 그 수능까지의 수학을 잘 이끌어 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 개념을 잘하려면 중등을 잘 돼 있어야 되고 중등을 잘하려면 초등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부터 4학년, 5학년 과정까지 잘 만들어서 저희가 끝까지 끌고 갈게요. 가 지금 이제 저희가 개념 상상에서 설명드리는 프로그램이고 다음 주에 설명드릴 중등 심화와 고등 과정 프로그램까지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 이제 초등에서 이 학원 보내고 중등 과정 넘어갈 때 다시 학원 옮겨야 되고 고등 과정 넘어갈 때 또 학원 옮겨야 되고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학원에서 초등부터 고등 심화까지, 그리고 경시까지 선생님이 충분히 역량이 되시는 선생님들 다 모여서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방학 특강은 중등 1-1 기본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1-1 기본 과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좀 했는데 괜찮은데? 근데 5학년, 6학년 기선제압으로 3개월까지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24회 수업을 8회, 그럼 총 6개월 정도가 되잖아요, 대수까지. 그러면 이걸 하긴 조금 부담스러운데, 나는 중학교 1학년, 1학년 과정을
그래도 좀 탄탄히 제대로 하고 중등 2학년 과정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요 1-1 과정을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9회차 수업으로 준비를 했고요. 정규 과정에서 하는 프로그램 수업으로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제대로 잘 시작해서 나는 개념 상상에서 중등 선행, 심화, 고등 과정까지 쭉 연결해서 하고 싶은데 중학교 과정부터 스타트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요 특강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기하1 프리 단계인데 아까 그 로드맵을 잠깐 보셨을 거예요. 요건 사실 원장님께서 기하 1단계를 시작할 수 있는 학생들. 근데 기하 1단계가 중등 1-2 과정까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친구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 중등 1-2를 그럼 어디서 배우고 올까를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셔서 원장님께서 이번에 기하1 프리 수업을 준비를 하셨는데 요 수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많으신데 원장님이 한 분이셔서 모든 수업을 다 하실 수는 없어서 제가 원장님께 수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리 부분들 잘 공유를 받아서 이번 여름방학 특강에서 요걸 하고 그럼 요게 이제 기하 1단계 수업으로 잘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1-2 심화와 2-2 심화를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는 블랙라벨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혹시 지금 여기 중학교 1학년 1학생을 가지신 어머님들이 계실까요? 1학년 1학기에 시험이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었고 단대부중 정도가 1학년 1학기에 시험을 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가 1학년 2학기에 시험을 봅니다. 저희 아이들 이제 저도 지금 1학년 아이들 가르치고 있지만 교복만 입고 머리만 컸지 아직은 초등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1학년 2학기가 되면 시험에 눈앞에 오면서 사실 가장 의욕에 넘칠 때기는 해요. 왜냐면 첫 시험이니까 본인도 좀 잘 보고 싶고 좀 뭔가 약간 이제 성적표가 나오는 시험이니까 긴장감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을 잘 준비하기 위한 지금 1학년 2학기를 하고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이 선행 과정에 거의 많이 앞서 있어서 공식이라던가 응용 유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서 블랙라벨로 심화 유형을 방학 동안에 조금 잘 정리를 하고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집중을 해서 정리를 하고 내신을 좀 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한 수업인데 우리 아이 중학생 아닌데 근데 블랙라벨 정도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다. 들으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이어도.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요건 2학년 2학기 심화입니다. 2학년 2학기는 사실 제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가르치고 있는 2학년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너네 특강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선생님 저희 2학년 2학기에 뭐 나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삼각형, 사각형, 닮음, 경우의 수 선생님 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요것도 똑같이 블랙라벨로 중등 개념이랑 그 다음에 유형 조금 심화 유형 확장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 1-2 심화와 2-2 심화는 우리 아이 방학 동안에 놀지 않고 좀 2학기 내신 대비 좀 잘하고 싶어 하는 현 학년 학생들 그리고 공부 좀 하긴 했는데 A급까지는 방학 동안 조금 힘들 것 같고 왜냐면 A급이 문항수도 많고 워낙 어렵잖아요. 그거 좀 힘들 것 같고 블랙라벨 정도 좀 이렇게 가볍게 물론 문항이 난이도가 가볍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시면은 이 수업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리는 원장님께서 잘 보여주셨는데 사실 저는 개별 맞춤 수업을 좀 주로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럼 개별 맞춤도 관리가 되고 있는가라는 의심을 조금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쓰는 개념 노트랑 그 다음에 풀이 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도식화라는 말씀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막 표가 그려져 있고 그림 그려져 있고 막 보이실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방정식 활용하면서 초등학생 친구입니다. 제가 표 그리고 그림 그려야 되라고 했던 그 부분 그대로 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2차 함수 개념 노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가 작성한 개념 노트고요. 풀이 노트. 네, 물론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하는 친구 겁니다. 네, 제가 아주 흡족해서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저희 이제 중학교 아이인데 프리노트를 갑자기 엄청 열심히 써서 저한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자랑하고 싶어서 찍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보여드리고 요거는 지금 저희 기선제압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아직 어린 친구들이긴 한데 수업에 되게 적극적이어서 선생님 저 풀어볼게요 해서 그 칠판에 나와서 한번 풀었었거든요. 제가 그거 너무 예뻐서 찍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 개별 맞춤 수업 피드백하는 부분들. 요 밑에는 사실은 이건 학생이랑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저 질문해도 돼요 해서 선생님 이거 안 풀려 이거 다시 풀어주세요 하면은 학생이랑 직접 중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피드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개별 맞춤에서도 저희가 꼼꼼히 잘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거 이제 학생이 이제 시험 기간에 뭐 질문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개별 맞춤 수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데스크로 이제 상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어떤 수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수업을 잘 준비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네. 약간 저쪽 방향으로 해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 대수 학습 전략 이제 발표하게 된 강사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앞쪽에 제 가치관 같은 거 조금 설명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등 대수 학습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직 제 프로필이 앞에 걸려있지 않아가지고요. 이때는 되게 머리가 짧았죠. 동일인물 맞고요. 그래서 저는 유니스트 학사 석사를 이제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카이스트 연구실에 있다가 교육계에 관심이 생겨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교육계에 들어왔을 때는 대치동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코칭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연령대 학생들도 만나봤고 스펙트럼이 넓은 학년들을 많이 관리를 해봤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느꼈던 게 학생들이 어느 정도 다 공통된 특징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세 가지로 추렸거든요. 그래서 학생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학생들은 우선 수동적인 존재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미성숙한 존재고 마지막으로는 좀 진정성 있게 돼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무슨 의미냐? 사실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본인이 모르는 거를 말을 안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야 말하고 물어봐도 답을 해도 단답형으로 눈치껏 대답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물어볼 때도 항상 문장으로 대답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수동적인 존재고 또 심지어 본인이 모르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눈으로 봤으니까 아, 나 안 해? 싶고 넘어가고 복습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두 가지의 딱 가치관을 강사로서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소통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소통. 학부모와 소통을 하든 학생과 소통을 하든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철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을 진정성 있게 대해야 돼요. 진심으로 대해야 되고 아이들의 얘기도 잘 들어주는 그 두 가지는 제가 꼭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혹시 중학 수학을 왜 배울까요, 저희? 목표가 뭘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고등 수학을 잘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등 수학에서 잘 적응을 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중학 수학을 열심히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중학 수학에서 핵심적으로 배우는 걸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산입니다.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칙 연산, 분수, 소수, 그냥 단순한 계산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중학교 때 배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막 A급 같은 거 보면 4줄, 5줄 되는 문제들 많이 보셨죠. 그런 거는 글을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서 수식으로 만들 수 있는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게 두 번째 문장제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 고등학교 수학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킬러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엄청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중학 수학에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추가를 했고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연산은 사실 양치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열심히 많이 문제를 풀어보고 열심히 많이 문제를 접해봐야 계산이 익숙해지고 계산에 좀 자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똑똑하던 똑똑하지 않건 간에 문제를 많이 접해본 학생들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문장제 같은 경우에는 그 1차 방정식 1-1에서 배우는데 거기서 좀 확고하게 지식이 잡혀있는 친구들이 연립 방정식이나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문제를 잘 세우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제는 1-1 1차 방정식에 완벽한 이해가 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습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함수는 좀 뻔한 얘기긴 한데 푸는 것이 아닌 이해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문제는 애들이 잘 풀어요. 왜냐면 문제를 많이 풀리니까. 근데 그 함수가 왜 이 그림이 그려지고 뭐 어떤 의미를 가진 함수인지 잘 모르고 그냥 기계처럼 푸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시키는 게 고등수학 함수에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됐을 때 저는 고등 수학으로 갈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풀이 과정과 글씨예요, 글씨. 이게 왜 갑자기 수학적인 이야기 하다가 초등학교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 학원에서 되게 강조하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풀이 과정과 글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서술형에서 감점이 일어날 수도 있고 논리적인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잘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본인들이 내려가는 논리에서 이거네 싶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풀이 과정과 글씨 교정은 배워야 되고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가 가장 적합하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중등 과정을 배우는 초등학생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학생들은 이미 자기만의 조금 어느 정도의 습관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초등 과정은 뭔가 논리라고 하기에 써내려갈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기는 초등학생인데 중등 과정을 배우는 학생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 네 가지가 비로소 충족이 되었을 때 저는 중학 수학의 목표인 고등 수학으로 이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오래 끌면 좀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차함수 같은 거 설명할 때 쓰는 자료고 직접 제가 다 코딩을 한 거거든요. 좀 시각적인 자료를 이런 식으로 뭐 A가 증가할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변하고 B가 증가할 때는 좌우로 움직이는 이런 걸 다 보여주거든요. 이게 보여주는 이유가 머릿속으로 이차함수를 봤을 때 잔상이 남아야 돼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대충 가이드라인이 머리에 짜여져야 학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각적인 자료를 100번 활용하는 편입니다. 뭐 실제로 확률 같은 것들을 할 때도 그냥 가볍게 던져요. 야, 우리 주사위 모든 눈이 6분의 1인데 진짜 6번 던지면 한 번씩 나와? 안 나오지. 그래서 쌤이 직접 던져봤어. 보면 3, 숫자 눈 3, 주사위 눈 3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10번 중에. 야, 이게 6분의 1이 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사실은 이거를 수없이 많이 해야 6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재밌게 보여줘요. 한 10,000번 해볼까? 하면 이렇게 6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확률을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가볍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6분의 1과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도 소개를 하고요. 이번에 특강을 제가 준비한 것은 2-1입니다. 그래서 2-1에서 목표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는 주의고 절대 누수 없이 끝내자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틀을 꽉 잡고 중학 수학의 핵심을 놓지 않고 추가적으로 학습, 습관, 교정까지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당연히 1-1을 마친 학생이 되어야 될 거고 간혹 그러신 분들이 계셨어요. 2-1 선행을 하고 싶은데 1-1이 완벽하게 100%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0% 정도만 돼도 이미 일단 시작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시작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80%가 됐을 때만 해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고 못 따라가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완을 하면 다 완주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굳이 100% 마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으면 다른 수업이라도 신청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가 첫 번째 특강이고요. 월수금 3시간씩 9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2-1 심화가 아니라 2-1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조금 더 심화 문제가 있는 일품으로 연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특강은 2-1 일품 교재를 사용하고 화요일, 목요일 3시간씩 6회로 진행을 하고 추후에 이거는 3-1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연계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다음 내용은 한승호 선생님께서 중등 심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선생님들 다들 말도 좀 잘하시고 잘생기고 외모도 좋고 하지 않나요? 가장 얘기 잘하시고 가장 빠져드실 겁니다. 네, 어둡지만 제가 나와서 밝아졌죠. 중등심화 경심화 학습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얘기를 깊이 하진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맛만 좀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엄청난 게 준비되어 있어서 일단 먼저 중등심화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그 개념상사 SM에서 맡고 있는 거는 중등심화랑
그 세미경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저는 사실 세미경시라는 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 경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경시를 뒷받침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애매하긴 해서, 사실 별로 제가 밀고 있는 이름은 이제 중등심화 하이퍼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중등심화를 넘어서는 그 무언가. 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중등심화 교재 라인은 두 가지 라인을 쓰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A급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블랙라벨입니다. 이들이 약간 극명한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A급과 블랙라벨의 선택 기준을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다 해야죠.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A급은 대표적인 경시 입문 교재입니다. 경시 입문 교재다 보니 사실 되게 오래되었고, 내가 우리 아이가 뭐 초등 경시가 됐든 중등 경시가 됐든 경시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땐 당연히 A급을 안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사실 개정이 되질 않아요. 문제가 잘 개정이 되지 않아서 예전에 있었던 교과 과정 내지는 경시에 들어가 있는 기본 개념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존재해요. 그냥 아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따로따로 설명을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A급을 수업하시는 분들이 경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는 경우는 약간 해설을 읽어주는 경우들이 좀 생깁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블랙라벨은 사실 그런 문제들을 다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교과 과정에 충실한 어려운 문제와,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대수 문제 같은 경우는 고등 과정에서 좀 심한 문제들을 땡겨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고등 과정을 땡겨와서 그걸 중학생들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놓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심한 문제다 보니까 심한 문제만 들어가는 유형이 있고, 이 유형은 굳이 심화까지는 없지만 어려운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급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센을 좀 보조로 사용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센은 근데 문제량이 너무 많죠. 또 먼저 센 A를 안 푸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원들이. 센 C를 풀어야 되나? 라는 고민들을 좀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그래서 약간 발췌해서 문제를 선별해서 푸는 경우 많고요. 그래서 스텝 B에서 좀 이빨 빠진 공백들을 메꾸고, 스텝 C를 과제로 주면 A급을 잘 소화하는 친구들은 스텝 C를 되게 쉬워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A급 스텝 B보다 더 쉽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조 교재로 가고요. 블랙라벨 같은 경우는 역시 좀 라이트하게 좀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블랙라벨을 심화로 선택을 하겠다, 이런 어머님들은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경시나 이런 것보다 고등학교 가서 내신 1등급을 좀 목표로 하는데, 그래서 중등 심화를 탄탄하게 하고 고등 선행 과정을 가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보통 고학년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우리 애가 경시는 텄어 이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일품을 같이 보조교재로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중등심화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중등심화를 공부하는 이유는 방금 A급에서 봤었던 것처럼 경시라는 것들을 시작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대부분 KMO로 대표가 되죠. 물론 이제 KGMO라는 시험도 있긴 한데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초등 사고력 같은 느낌이라서 오히려 KMO를 목표로 하는 초등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이제 뭐 성대경시라든지 다른 경시대들도 있지만 약간 지엽적인 문제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수학회에서 이렇게 또 공신력 있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가서 KMO를 뭐 중캠을 하고 고캠을 하고, 혹시 우리 애가 정말 잘하면 혹시 국가대표라도, 이번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국대로 선발이 됐었죠. 네,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혹시 우리 아이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경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급이 된다, 그러니까 입상을 뭐 대상 뭐 금상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동상이나 장려까지는 한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노력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좀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딸이 있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에 경시학원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을 한 게 아니고 목동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거의 중등 같은 경우는 목동이나 대치동의 시스템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녹화돼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실전 들어가고 하면 저도 이제 새벽 1시에 애를 데리러 학원에 가고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라이딩하고 뭐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1학년 거의 말 때쯤에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빠, 나는 문과인가 봐. 그래서 결국 어디를 갔냐면 지금 서울국제고등학교라고 문과 특목고를 갔습니다. 문과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경험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가 크냐면 정말 수학을 잘하는 애들을 봤기 때문에 생기는 겸손함. 공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의 학습량을 소화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학습량이 와도 겁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는데, 내가 경시반에서도 버텼는데, 그리고 그때 나보다 못했던 애가 세종과학고를 갔어. 그리고 경기영재고를 갔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약간 거기서 오는 자신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 자랑인데, 이번에 서울국제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전체 1등을 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문과다 보니까 이제 국어랑 영어는 원래 영어는 영역출을 안 다녔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 결핍 때문에 정말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를 읽는다거나 이제 뭐 쓴다거나 이런 쪽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근데 거기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학교 1학년 때 그 KMO 이런 준비를 했었던 것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문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를 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얘가 문과일까 이과일까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시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방금 말씀드린 특목고 입시죠. 물론 국제고 입시를 위해서 중등심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재학교 과학고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 입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가 되겠죠. 그냥 영재학교 과학고는 그냥 어느 정도 KMO 준비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자사고는 당연히 뭐 상상고를 비롯한 전국 단위 자사고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수학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얘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고등수학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내신 1등급뿐만 아니라 수능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사실 수능이 확통이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미적분 안 하고 확통하면 쉬울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확통이 어려워지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문제가 돼요. 사실 확통은. 근데 지금까지는 미적분과의 밸런스를 위해서 어느 정도 문제 수준을 유지했다고 하면, 자, 미적분까지 공부하는 수학이 뛰어난 친구들의 변별력을 위해서 확통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살벌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때부터 사고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확통이라는 과목이 문과의 학문이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수학적 이해력뿐만 아니라 문과적인 감성도 좀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뭐 수학만 너무 잘해, 다른 과목이 안 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수리논술이라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중등 심화에서부터 충분히 준비된 어떤 심화적인 감성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두고 중등 심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기하 3.5단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랑 굉장히 길게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약간 좀 한탄을 하시는 게, 대치동인데 사실 뭐 KMO라든지 경시도 좋고, 그리고 고등이라든지 사실 뭐 재종반도 엄청난 학원들이 있으니까, 근데 정작 중등 심화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학원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일단 그냥 중등 학원에서 중등 심화를 하면 중등 심화가 끝인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의 수업 역량이 중등 심화가 끝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의 것들까지 얘기하기 조금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급에 나와 있는 경시에 관련된 문항들을 좀 더 확장해서 아이들의 사고력을 확장시켜줘야 되는데, 딱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물론 경시학원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럼 메인 학원에서의 메인 선생님들은 실전에 들어가시죠. KMO 1차 뭐 대비, 이번에 이제 2차 대비 하실 테니까 2차 대비 실전에 들어가고, 그 밑에 급의 트레이닝 또는 이제 그 밑에 급의 선생님들이 보통 심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약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을 다 염두해 두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경시 입문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이 수업하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엠베스트 KMO 대표 강사, 그 다음에 영재센터 수학경시 팀장,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이라는,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책을 안 사는 책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사이 다 퍼져 버려가지고. 그렇지만 지금도 이제 스테디셀러인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 중급 상하 별애를 제작하면서 감수까지 한 선생님이 경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인재하고수 입시연구소 소장, 외고 특목고 입시연구소를 하고, 해냄학원이라고 이제 과고 학생들이 아직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과고 영재교 입시 팀장, 그리고 과학고 수학불패라고 이제 서점에 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저자, 이 정도면 이제 특목고 입시에 대한 좀 이해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메가스터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온라인 강사, 그리고
이한수학 고등부 팀장 그리고 C사이트 약수령 논술 강사 고등부 고3 수업까지 가능한 이런 이해가 있는 강사가 있다면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강사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바로 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모토가 초중고를 관통하는 심화수의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를 다 하면은 저 사람은 경력이 뭐 한 20년 넘나? 한 7년 해도 제가 올해 딱 21년째입니다. 네, 제가 2003년 여름부터 강의를 시작했고요. 10살 때 시작하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딱 지금 31 됐고요, 올해. 네, 그래서 누님들 모시고 이렇게 수업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머리가 이제 빠진 거 아니고요. 친구들이 가끔 초등학교 수업하는 선생님 머리 왜 뽑았어요?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민 거예요. 야, 머리를 뽑으면 어떻게 돼?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욕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학원에 들어올 때부터 두 가지를 하고 싶었어요. 초중고를 다 수업할 수 있는 강사. 그리고 두 번째, 그거 사실 이상적인 얘기긴 한데 전교 1등부터 전교 꼴찌를 다 앉혀놓고 수업을 했는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업. 물론 이제 하면 할수록 이제 불가능하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됐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다른 거를 추구하고 연구하고 지금도 바로 작년까지도 저는 논술 수업을 했었고 고3 수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경시 이제 인강을 찍었었고요. 그래서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생기긴 했지만 저는 젊다라는 거는 끝없이 공부할 수 있는 자세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대치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계속 스터디를 하고 공부를 하고 지금도 노력을 하거든요. 그 스터디의 내용은 경시 내용이 아니라 고등학교 내신, 고등학교 그러니까 수능 킬러 문제 그리고 논술 문제 스터디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사실 노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각을 잃기 싫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 시각과 그 눈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 구체적인 철학을 말씀드렸고 어떻게 수업하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주 화요일 날 말씀드릴 겁니다. 중등심화 하이퍼는 지금 살짝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하이퍼는 시즌 1, 2, 3로 나뉘고요. 각 12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시즌 1, 2, 3라고 한 이유는 물론 학년 구분이 있어요. 중1, 중2, 중3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시즌 1, 2, 3라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다루고 싶은 거는요. 일단 우리가 A급도 했고 블랙라벨도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고쟁이를 풀렸더니 못 풀어요. 어떡하죠?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사실 못 푸는 게 아니라 사실 어느 정도의 트레이닝은 필요하거든요. 심화를 한번 봤다고 다 알 것 같으면은 사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바지해야 될 친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거는 주로 5대 심화서를 다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쟁이, 최상위, TOT 뭐 이거는 절판된 책들이긴 한데 슈퍼매스, 수학의 신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문제들을 쫙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수업을 할 텐데 그러면 중등심화 문제들만 계속 달리느냐 그게 아니라 세미경시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다 준비를 했을 때 KMO 수업을 좀 원활하게 따라가거나 또는 KMO를 준비하는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저도 경시 수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명이 앉아 있으면 KMO 수업은요 상위 3명만 보고 수업합니다. 그 친구들이 상이 나와요. 그 친구들이 입상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럼 상위 3명을 위해서 수업을 치는 거고 나머지 7명은 잘 따르면 좋고 안 따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안 그러면 이 3명이 상이 안 나오거든요. 그 친구들 너무 배려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친구들이 욕심을 가지고 와 하고 따라오면 괜찮은데 거기서 도태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목적은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잘 따라갈 수 있었으면 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K모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영재학교로 갈 거냐 고등심화로 계속 갈 거냐 뭐 K모 대비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K모 실전반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어머님들이 이제 K모 실전반을 생각을 하시겠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입상을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K모 1차에서 동상 정도까지는 입상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최근에 K모 문제들을 보면 예전처럼 경시 문항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고 중등심화만 탄탄하게 잘 돼 있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돼요. 올해 문제들을 보셨으면 어머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문제를 봐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요. 고등 K모 문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2005년, 6년 이때 K모 수업을 처음 들어갔을 때의 중등 K모 문제는 비슷합니다.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사실. 현재 중등 K모는 훨씬 아이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 정도 수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시인문 개념을 같이 추가를 할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챌린지 문제들을 계속 던질 거예요. 문제가 적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KGMO라든지 K모라든지 영과고 기출문제들까지 계속 챌린지 문제를 던지면서 아이들의 동기부여를 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형태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왜 시즌 1, 2, 3인데 중1, 2, 3이라고 안 하냐? 사실 중등과정이랑 K모는 정수대수 기하조합이라는 4개 파트로 보통 수업을 하는데 네, 각각을 보시면 일단 정수에 초점이 되는 게 중학교 1학년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수, 조합, 기하. 사실 중2가 가장 양도 많고 조합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중학교 2학년 과정.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경시 개념까지 끌어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수의 완성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함수에 대한 좀 완벽한 이해가 돼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될 것이다. 라는 것 가지고 너무 자세히 말씀하는 것 보이지만 전체적인 커리큘럼과 교재안이라 이런 것들은 역시 네, 커밍순 네, 이렇게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여름방학 특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름방학 특강은요, 저는 이제 개념 플러스 영파워 3-1로 구성이 됐고요. 9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사실 이상민 선생님께서 중등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제 커리만 말씀드리면요. 수강 대상은 당연히 3-1을 기본으로 한번 정리하고 싶어 하는 학생. 그 다음에, 안 넘어갈까요? 네. 3-1 기본학습 이후 심화로 넘어가는 학생인데 3-1을 방학 특강으로 듣겠다는 것은 사실 학생 학년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A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블랙라벨 중에서 블랙라벨로 연결을 하려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하 1단계, 기하 2단계 할 때 대수 연산들이 들어가는데 그 연산들을 조금 더 완성하고 싶은 학생들도 수강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블랙라벨 1품 3-1 강좌로 연결이 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리면 교재는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념 플러스 용 파워편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강좌 계획서는 9강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특징을 보시면 일단 중간중간에 연산에 대한 또는 공식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래서 곱셈 공식 암기 시험을 중간에 과제를 줍니다. 미리 곱셈 공식 들어가기 전에 암기부터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암기에서 암기 테스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연산, 근호를 포함한 시계 계산은 결국 새로운 수를 배웠기 때문에 연산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산 드릴 과제가 나오고 그리고 2단원 테스트 할 때 연산 테스트까지 같이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도 당연히 인수분해 드릴, 인수분해 자체를 계속 많이 할 수 있는, 그리고 2차 방정식 푸는 것도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이용한 것까지 해서 연산 테스트들이 계속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엔 전체적인 총괄 테스트가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9강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수업의 특징만 말씀드리면 일단 당연히 교직 과제,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보도겠습니다. 과제 Q&A를 하고 나서 개념 정리와 예제 풀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이 계속 많이 풀게 될 거예요. 개별 유형 연습을 하면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다 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다시 개념 예제로 가는 이게 무한 반복이 되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단원평가까지 보게 되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클리닉은 우리의 모든 방학 특강, 오전에 하는 방학 특강에 모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했었던 이상민 선생님 특강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의 오전 특강, 그러니까 9시에 시작되는 모든 오전 특강에는 클리닉이 추가가 되는데 매일 수업 후 1시간 반, 1.5시간 클리닉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9시에서 12시까지 수업을 하고 나면 12시부터 이제 1시 반까지 클리닉이 추가되는데 이건 사전에 말씀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실 뭐 식사를 중간에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또 밖에 나갔다 문제가 되니까 1시간 반 정도, 1시 반 정도의 식사를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서 이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 이거는 조교 선생님이 아니라 담당 선생님들이 직접 다 들어갑니다. 직접 다 들어가서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오늘 수업 이해를 잘 했는지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방학 동안 우리 친구들 너무 바쁘잖아요. 사실 공부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예체능 활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과제를 여기서 다 하고 가면 어떨까? 라는 게 가장 목적입니다. 사실 과제를 여기서 다 하고 가면 되잖아. 네, 그럼 1시간 반 정도 하는 거고 여기서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그냥 신청을 미리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우리 아이가 그냥 오늘 수업한 거 과제를 다 하고 그냥 깔끔하게 가서 집에 가서 이제 다음 일로 넘어갈 수 있는 대신에 이제
미리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 거. 오늘은 할게요, 내일은 안 할게요. 이거는 곤란하고요. 처음부터 신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특별한 사정으로 못합니다라는 거는 미리 전날 정도에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중등심화랑 하이퍼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져드시죠? 약간 느낌이. 실제 수업은 더 잘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오면 전교 1등 되는 법도 알려주시나요? 네. 화요일 신청 안 해주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 받으신 거에 신청 링크 있거든요. 화요일 설명에도 신청해 주시면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내용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개념상상 SM관 한지연 선생입니다. 네, 시간이 지금 많이 좀 길어지기도 했고요. 이제 저는 앞쪽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계속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그 이후 이어지는 수업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이렇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 이제 저는 주로 고등 과정을 좀 많이 수업을 하고 있고요. 앞쪽에서 계속 이제 선생님들께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게 중등 진짜 탄탄하게 해야 되고 우리 정말 중등 탄탄하게 정말 준비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하는 건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앞에 나와서 말씀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사실은 고등 수업하시던 분들이세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저희가 중등까지 낮추고 혹은 이제 초등 연결되는 부분까지 낮추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고등을 이제 진행해 보신 선생님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세요. 고등 왜 이렇게 어려워하지? 시작은 이거예요. 아이들 보면 이제 뭐 큰 아이를 좀 키워보셔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워낙에 이제 아이들 어느 과정까지 밟아가야 되는지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계실 거니까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등 그거 한두 번 봐서 해결 안 돼. 특히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공통수학 그거 뭐 누구 집에는 7번 봐서 뭐 어디 학교 갔대. 누구 집에는 6번 봤는데 뭐 학교에서 몇 등 했대. 그 얘기 들으셨을 건데 사실 가르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왜 그걸 초등 때 구문부터 시작해서 선행을 하고 조금 진도 빨리 올라가서 초등 고학년 때 선행을 한번 하고 중등 때 조금 진도 나가다가 고등 선행 한번 또 다지기 하고 고등학교 입학하면 현행을 해서 또 하고 6번, 7번씩을 왜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반복을 해서 봐야 하는가에 사실 저희들은 초점을 두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아이들이 배울 때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공통되게 가진 시각이 뭐냐면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갈 때의 그 난이도 차이, 물론 학습 양의 차이도 있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중등을 계속 지금까지 강조를 드린 거고 저희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 근데 우리 아이 벌써 중등 거의 다 끝나가는데 우리는 여기 와서 중등부터 다시 또 시작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는 중등과 고등의 난이도 차이를 도대체 이제는 어떻게 채워줘야 되지? 또 하나 이제 채우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수업을 통해서 채워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그 부분이 다 채워질 것인가? 정말 우리 아이가 강의를 듣고 온 거 말고 공부하고 온 거 맞나? 사실 아이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학습에서의 그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또 채워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 이제 난이도 차이 보여드릴 때 딱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려요. 가장 대표적인 거여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둘 다 2차 방정식 단원명 똑같죠? 거기 나와 있는 공식들도 사실 보시면 똑같아요. 문제도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중학교 3학년 2차 방정식에서요. 두 근에 대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미지수 값 구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요. 이 2차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근에 대한 어떤 조건 하나 주고 있고요. 거기서 미지수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아이들이 느끼는 차이점이 중3 과정은요. 한 요 정도만 풀면 풀려요. 여기까지는 이해도 잘 되고요. 문제도 잘 풀려요. 비슷한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고등 과정을 접근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풀이가 한 이 정도 돼야 되는데요. 네,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
분명히 나는 선생님 강의를 이해를 했거든요. 내가 풀려고 보니까 중간쯤 가다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놓쳤어요. 이건 아이가 분명히 중등에서부터 탄탄히 이렇게 가서 거기에서 고등으로 가는 그 발판에서 연결돼야 되는 부분인 건데, 아이들이 이와 같이 중등을 분명히 나는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고등에서 막혀요. 이걸 제가 좀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저희 중등 애들, 이제 중등 과정 공부하는 친구들, 중학교 1학년 과정, 중학교 2학년 과정, 중학교 3학년 과정 계단 한 칸씩 잘 올라가면서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때 공식 시험들도 잘 봤고요. 데일리 테스트, 단원 테스트 열심히 봤어요. 그런데 자, 그 앞에 아이들이 만나게 되는 건 이제 고등 과정이에요. 고등 과정 넘어가면요, 일단 양이 많고요. 아까 보셨듯이 풀이가 좀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등에서는 단원별로의 연계가 굉장히 강해요. 그걸 아이들이 그 디테일까지는 잘 못 느끼겠지만 아이들은 어쨌든 벽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중등 허투루 공부한 거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벽을 만났을 때 아이들 반응은 이거예요. 제가 이제 뭐 수업 시간이면 좀 더 앞에서 까불고 뭐 얍얍 뭐 이런 거 하겠지만 아무튼 이거예요. 본인 딴에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이 계단을 넘어보려고, 이 벽을 한번 깨부셔 보려고 아이들 사실 굉장히 열심히 시도해요. 근데 그게 혼자서 하기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 수업에 들어가면 점점 강의가 일방적인 강의식이 되는 거고, 그냥 필기 열심히 받아 적고 오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내 거 안 된 거 같으니까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5번 듣고 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그냥 아이들 나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고 아마 고등학교 수학은 이렇게 그냥 공부하고 끝나는 건가 봐 라고 둘 수는 없잖아요. 그냥 수학 공부가 재미없어지게 둘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아이들이 지금 벽에 막혀 있어요. 그냥 계단을 좀 더 놔주면 돼요. 넘어갈 수 있는 계단을 조금 더 놔주면 그 계단을 밟고서 다시 다음 과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앞에서 계속 중등 정말 탄탄하게 하셔야 돼요. 심화까지 탄탄하게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앞쪽 과정을 이제 밟지 못한 친구들이 만날 수 있는 게 이건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이제 저희가 이제 중등대수 심화라고 하는 수업인데요. 자,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중등에서 나오는, 그런데 고등까지 연결되는 그 개념들을 영역별로 묶어서 수업을 해요. 수에 대한, 식에 대한 거 전체, 방부 등식에 대한 거 전체, 함수에 대한 거 전체, 중학교 1, 2, 3학년 과정. 근데 그냥 단순히 복습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중등에서 고등으로 갔을 때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단원별로 연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앞에 예시 드렸던 거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고등학교 1학년 2차 방정식 문제였잖아요. 단원 제목도 2차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문제를 풀려면요, 함수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돼요. 그걸 중등만 배운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딱 깨우쳐지겠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등 심화 수준으로 수업을 하되 거기에서 단원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이들한테 보는 방법도 소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등에 있는 내용이지만 내가 그 단원별 연계성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 고등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수업이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식 노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시중에 그 어떤 중등 심화 문제집들을 봐도 단원별로 그냥 이렇게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정말 그 단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게 고등까지 어떻게 개념되는지 그게 소개된 책들이 없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고요. 그에 관련된 문제까지 좀 연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말로 이제 저희 중등에서 아쉬운 부분 혹은 고등을 가기 전에 조금 불안한 부분들 이제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고등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고등 수학을 단계별로 수업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 SM에듀 할 때였을 거예요. 이제 원장님께서 한번 단계별 수업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만큼 해보세요 하니까
한 40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건 다음 주에 이제 한승우 선생님하고 같이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고등과정을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기본 정석 보고 그냥 실력 정석 보고가 아니고 그 두 개의 교재를 3단계로 쪼갰어요. 그 3단계를 왜 쪼갰는지 취지와 그래서 그 목표 같은 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게 될 거고요. 근데 결국 여기에서는 중등이든 고등이든 항상 아이들 최종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목표는 아이가 직접 혼자서 스스로 풀고 싶은 거거든요. 이제 기하 같은 경우 보시면 기하 1단계, 2단계 가다가 3단계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건 난이도도 높아지지만 결국 아이들이 평기하 수준의 문제는 본인 스스로 증명하고 푸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고등도 마찬가지예요. 단계별로 찬찬히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실력 정석 연습 문제, 우리 아이들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거든요. 이걸 그냥 일방적인 강의, 받아쓰기 이게 아니고 이걸 정말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풀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기 위해서 단계를 좀 세분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방특 이제 이렇게 제목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중등대 쓰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교재 보고 계신 그 수업인 거고요. 회차의 압박 때문에 저는 4시간씩 좀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공통수학 1 1단계예요. 이제 가장 처음 시작하는 초견인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한 번에 4시간씩 수업을 좀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요거는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과정이 조금 높아요. 그 친구들 이제 다음 과정까지 좀 이어서 해주세요 하는 친구들 있어서 그 친구들이 구교과 가지고 이제 저랑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구교과 수투인데 개정교과로는 미적분 1이고요. 내용은 똑같은 그 수업도 같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고요. 단계별 수업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다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길어진 설명에 그래도 끝까지 많이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로 이제 기하 부분 이제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 건데요. 일단 저는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설명 잘하지? 좋지 뭐 저만 그렇게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와 저희 근데 준비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게 다 연결돼야 되는 거고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현재까지 어찌됐건 공부해온 건 있다면 앞으로 그러니까 현재 부분을 잘 정리하고 앞으로 갈 계획을 잡는 것도 좋고 아직 전체적인 과정을 아직 많이 시작 안 했다면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다 했을 때는 완전히 이 부분이 전체적인 완전 학습이 이루어지겠는데 라는 그런 거를 좀 제시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하입니다. 사실 방금 이제 한지연 선생님도 얘기하셨다시피 기하만 자세히 얘기하고 회차별로 왜 그렇게 하고 기하 1단계, 2단계 각각 단계에서 뭘 얘기하고를 제가 자세히 얘기하면은 40분도 사실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얘기하면 전체적인 상 잡고 가시는 정도 하고 그래서 기하만 제대로 설명하는 것도 한 번 더 따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도 하더라고요.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요약하자면은 이상적인 기하 학습은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일까? 그래서 기하가 생각보다 정의랑 성질들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수학이 응용 과목이냐 암기 과목이냐 막 이런 거에서 누가 이제 응용 과목이란 말 때문에 마치 암기가 없는 것 같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암기할 게 많아요. 보통 이제 한번 말을 들어봐서 끝이 아니라 모든 개념들을 다 생각할 수 있고 적어도 공식들을 다 최소한 공식들은 알고 중요한 건 증명까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비로소 이제 문제를 풀 준비 정도가 된 건데 보통 그렇게까지 트레이닝을 많이 못 합니다. 많은 수업들에서.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학습에서는 정의와 성질 주요 공식들을 알고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주요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킬러 문제들은 전략적으로 좀 배워야 되겠죠. 또한 이제 서술형으로 이제 공식들에 대해서 이제 증명도 할 수 있고 심화 문제를 바르게 서술형으로 풀 수 있어야 할 거고요. 가능하다면 처음 보는 문제도 문제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이 조건이라면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풀 수 있을 건데 라는 전략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전략들도 아이들이 학습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과제를 올바르게 풀어내는지 담당 선생님이 확인하고 관리하면 좋은데
제가 진짜 한 명 한 명 집에 갔다 온다라는 개념으로 아이들을 진짜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첨삭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연계되는 조금 더 심화 이론들까지. 저희가 이제 그냥 중등과 경시에 대한 경계선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중등의 상당수 심화 문제들이 경시 쪽에 있는 문제랑 연계성이 있는 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약간 심화 관련된 이론이나 그런 것까지 접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은 약간의 샘플만 준비했는데, 이거 기하 2단계 공식 그 아이들이 시험 본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각 그림에서 공식들을 최소한 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인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공식 노트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한 요약 부분입니다. 최소한 공식은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은 다 서술형으로 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표 다 정확히 채울 수 있나요?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와 대각선, 그들의 중점 연결했을 때 무슨 도형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다 채울 수 있어야 되고,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게 이제 등변 사다리꼴이 두 밑각의 크기 같은 사각형이라고 그렇게 많이 써요. 근데 사다리꼴이거든요. 이런 거 막 강조해서 애들 미리 교육을 시키고, 문제들도 다 서술형으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서술형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 그냥 알려줘서 끝인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게끔 시험, 재시험 뭐 이런 부분의 시스템을 아이들이 계속 끌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스템들이 저 뭐 기하뿐만 아니라 다 녹아들어 있다. 네, 짧게. 자, 이제 마무리 지어 볼 건데, 기하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이제 1단계, 그 다음에 사이에 조합 기본,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가 있고 조합 심화하고 3.5 이런 시스템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이 각각의 과정에서는 뭐 기하 1단계는 기하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 근데 이제 중등 기하는 중2부터가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기하 1단계는 중2부터 아직 중2를 조금 배웠는데 이게 사실 안 배운 거랑 비슷하거나 뭐 그런 친구들이 하게 돼요. 근데 기하 1단계도 막상 해보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기하 1단계도 논리 구조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들도 아주 기초적인 문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응용력을 있는 문제들도 꽤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땐 기하 1단계도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각각 지역마다 선행적인 속도도 몇 개월씩 차이가 좀 나는 경향들도 있고, 수학적인 어떤 역량 차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대치동 정도를 벗어나면 기하 1단계도 충분히 심화서에 해당되는 책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응용 심화서 정도.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하 2단계 가게 되면 1단계를 배웠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배웠는데 기하를 뭔가 아주 체계적으로 심화로 트레이닝을 제대로 하고 싶다가 이제 기하 2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하 3단계는 많은 심화 문제들이 경시랑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론들을 접하고 그런 걸 트레이닝하는 건데, 알려주고 끝이 아니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다 서술형으로 아이들이, 오늘 제가 만약에 10문제 알려줬다면 그 10문제를 하나씩 서술형으로 다 증명해서 통과해야 집에 가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래도 정시에 많이 가요. 정시에 가고, 조금 더 이제 늦게 가는 친구도 조금 남아서도 하고 가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걸로 결국은 다 만들어야지 이제 논리적인 트레이닝이 많이 되는 거니까, 저는 알려주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아이들이 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을 트레이닝에 많이 녹인다. 3.5는 조금 더 이제 경시에 가깝게 가는 겁니다. 이런 심화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먼저 풀어볼 기회를 줘요. 자, 이 증명 문제 너가 먼저 풀어봐. 그럼 애들이 지금 아마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머니들이 증명을 우리 아이가 막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될 건데, 이 각각의 과정을 거치면 아이들이 증명 다 스스로, 거의 상당수 문제 스스로 해내요. 왜 그러냐면 증명이라는 그 어려움을 기하 2단계에서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 논리 구조를 갖춘 걸 준비해 와서 시험 보고 하면서 증명에 대한 구조들의 틀을 잡게 되고, 개념에 대한 틀을 잡고 유형도 잡았죠. 그걸 통해서 3단계에서 심화해서 계속 뭐 어떤 문제는 아까 이만큼 해당되는 내용을 적어가야 되는데, 그 논리 구조들을 아이들이 받아들이거든요. 거기까지 되면 3.5에서 그 많은 문제들을 자기가 문제 읽고 분석해서 스스로 증명을 막 성공하고 해요. 근데 모든 문제를 다 증명하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시간 좀 주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이 좀 더 이끌어서 마무리 지어주는 부분도 꽤 있고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상당수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급까지 만들어내는 것이다. 요 각각 단계가 있고, 지금 중등 수학의 큰 틀이 대수기하인데 조합이라는 통계 파트 조합 부분도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확통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합 수업이 들어있거든요. 이 조합 수업을 요즘은 저는 꼭 필수라고 봐요. 요즘 아이들 보면
조합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룬 능력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초등 수학도 경우의 수 없고 중등도 경우의 수가 줄 세우기 하나밖에 없어요. 개념이 줄 세우기 거의. 근데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까지 접해봐야 심화 문제들을 제대로 풀 수 있는 눈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요 얘기까지 하면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기하 1단계의 기하의 시작은 중2부터고, 중2 부분을 이제 제대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시험 보거나 한번 해보면 중1 부분에 약점을 가진 친구들이 계속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하 1단계에 입퇴해서 계속 걸려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중1 부분이 약해서. 그런 친구들 때문에 기하 1 풀이를 만들게 됐거든요. 중1 과정, 딴 데서 배워왔거나 아니면 제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데서는 야무지게 못 채우겠는 거죠. 그럼 저의 수업 방식 보여주고 이해시켜주고 제대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험도 보고 제대로 제가 만들어주자 해서 중1 과정을 6회 동안 정리하는 게 기하 1 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주말 수업도 있고 방학 특강 때 이제 아까 류민희 선생님이 중1 과정 1학기 거, 2학기 거 해서 같이 패키지로도 이번에 수업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업 자료나 그런 거는 다 같이 공유해서 만들고 같이 세미나 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들어도 꽤 좋은 퀄리티의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선제압은 대수 얘기도 살짝 해볼까요? 저도 이제 대수도 이제 아이들 가르쳐보고 해보면 특히 이제 활용 문제들은 저는 제 기억은 그런 느낌이 나요. 어렸을 때 활용을 그래도 잘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활용을 겁낼 게 없는 게 어차피 새로운 개념 배우고 활용 똑같거든요. 어차피 소금물, 거속시, 터널 뭐 다 똑같아요. 어차피 2차 함수 나와도 뭐 소금물, 거속시 2차 함수는 가끔 공 같은 거 나와요. 공 던지고. 근데 활용은 다 똑같은데 활용을 애초에 잘하는 학생들은 무슨 단원이든 개념 하나 익히고 그 활용을 하는 건데 활용을 애초에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단원을 배우든 계속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시작이 언제지? 고등? 아닌데 그 고등은 중등 잘하던 애들이 고등 잘하는데 중등? 근데 중등에서의 내용은 중등이 시작이 아니고 초등에서부터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디서부터 수학을 그 약점들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느냐의 시작을 기선제압으로 본 거예요. 초등에 보통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과정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나와요. 아마 한 선행 과정도 되게 짧게 쭉쭉 갈 겁니다. 문제도 어려울 것도 없어요. 다음 그림에서 직각의 개수를 찾아보시오. 뭐 이게 보면 어른들이 봤을 때 이게 뭐야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근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중등 연계성 나오는데 그 상당수 내용은 중등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념은 중등으로 안 알려줬는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내니 아이들이 왜곡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려주고. 근데 그럼 애초에 중등 선행을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쪽에서는 초등의 연계성 있는 개념과 함께 중등이랑 소개하고 또 선생님들이 그 초등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수업 자료도 필요하고 책도 필요하고 그런 걸 만든 게 이제 기선제압인 거고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타고 가면 기하는 확실하게 완성될 거고 현재 아이들의 위치에 따라서 각각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입학 테스트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방학 때 요즘은 다양한 특강들을 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하나는 뭐 예전에 했었던 뭐 팀 수업들이 뭐 이미 다음 여름에 꼭 해주세요 약속된 것들 때문에 이 팀 수업들로 몇 개가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게 있고 제가 이제 기하 2단계 같은 경우는 완전 학습을 하려면 한 25회차짜리 특강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려주고 싶은 트레이닝을 다 하려면 방학 때 25회차 겨울에 깔면 혹시 하실래요? 그럼 이제 주 5일로 5주 동안 기하만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특강 때는 최근에 기하 1단계를 좀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 1단계 방학 동안에 이 전체 강의 구성은 이렇게 되는데 중1 부분은 빼고 조금 더 방학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중2부터 해가지고 해서 좀 그 기간 동안에 다 진행하는 거, 이 회차 동안 진행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진행 계획 잡고 있고 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회차별 자세한 카톡, 뭐 성적표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 진행합니다. 12시간 넘었어요. 자, 이후에 자, 요거는 아직 안내 나가진 않았고요. 6월 17일에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등 심화랑 고등 선행 학습 전략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뭐 잘 나가는 많은 학원들의 이미 선행 학원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새롭게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 그런 설명으로 수업 방식들로 하는 곳에서 어머니들 선택했을 때 또 되게 다른 남들과 다른 어떤 경험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한승우 선생님이 전교 1등을 만든 딸의 또 학습 전략도 이제
공개하실 거니까 네,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기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듣고 얘기도 뭐 질문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건 제가 요걸로 날짜 잡고 문자는 다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설명은 마무리 짓고 혹시 질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받도록 할 건데 선생님들도 혹시 나오실까요? 네. 혹시 이제 만약에 아이에 대한 개별적인 질문이다. 우리 아이 뭐 그런 부분은 끝나고 간단하게 물어보시거나 이게 이제 아이에 대한 상당수 상담이 불 좀 켜주시겠어요? 불. 아이에 대한 상담이 아이가 그 테스트를 보기 전까지는 자세한 상담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우리 아이가 어디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가요? 그럼 사실 저는 입장에서 제가 아이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세부적인 성향들은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도 보거나 사실은 더 자세히 보려면 몇 번 아이를 경험하는 거 해야지 잘 보이긴 하는데 어찌됐건 뭐 세부적인 상담들은 좀 쉽진 않을 수는 있지만 안내적인 상담은 가능을 합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을 거고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뭐나 그런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문 좀 받고 네, 각각 과목별로 선생님들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공통적으로 어떤 수업 관련된 문의사항 있으시면 기하든 대수든 과정이든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네. 이거 마이크 안 쓸게요. 1시에 끝나는 수업이요. 1시에 끝나는 수업은 사실 저희 12시에서 1시 반까지 선생님들이 할애를 하는 거라서 1시에 하는 거는 그 담당 선생님 자체적으로 그 담당 선생님. 요일별로 가는데 월수금 같은 경우에는 꼭 이 다음 수업이 또 있어서 한 30분 정도 클리닝만 가능한 거고요. 화요일, 목요일 진행되는 수업은 보통 아이들 개별하는 친구들은 교과전에서 1시간 가까이 남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30분 정도 남아서 공부해요. 왜냐하면 사전에 카톡 가지고서 다 채점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쉬웠던 부분들만 채우겠네요. 네. 기아 1프리는 1-2 초계님에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가능합니다. 1- 처음 들어가는 친구도 대신 1-1의 연산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되고요. 네. 네. 뭐 저쪽 뒷부분 먼저. 기아 1단계 프로그램을 들어야 2단계 프로그램을 들 수 있나요? 이게 반쯤 맞고 반쯤 틀린데 이게 뭐냐면 기아 2단계부터도 들어올 수 있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죠. 왜냐면 다른 데서 얼추 했는데 기아 2단계를 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게 현실적으로 있냐면 기아 1단계 들은 친구들의 상당수가 기아 2도 넘어가려고 해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생들은 자꾸 대기로 넘어가게 되다가 뭐 그런 식으로 현강 수업을 못 듣고 결론적으로 현강을 너무 듣고 싶은데 이 컬을 따라가고 싶다는 친구들은 이게 막상 수업해보면 생각보다 2단계가 그래도 어려워서 초반에 어느 정도 이제 포기하는 아이들도 조금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현강은 자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줌 수업으로 해서도 약간 줌으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자리가 나면 이제 현강으로 오는 형태로도 가긴 갑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줌으로 그렇다고 뭐 계속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1단계부터 한 친구들이 이제 호흡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게 되고 각각의 필요한 요소들을 저희가 계속 체크하게 되는데 신규생 기준으로는 계속 저희가 자리를 많이 못 만드는 부분이 계속 죄송스러운 현실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이게 저희가 평일 정규반들은 다 정원은 10명 정도인데 기아만 정원이 좀 많아요. 기아는 25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것도 기아도 25명이면 제가 이제 과제나 그것도 제출도 이미 다 저한테 개별로 다 한 상태고 제가 채점 피드백도 주고 한 거여서 주말 수업에서는 개인적으로 해보면 아이들은 저랑 주말 수업에서는 저랑 이렇게 강의적인 피드백이랑 제가 돌아가면서 채점하고 하는 뭐 그런 과정들을 하는데 크게 뭐 문제 되진 않아요. 네네네 특강도 같습니다. 네. 네 학년은 무학년이에요. 네. 네네. 지금 기아 1단계는 2-1 연산 2-1 정도까지 다 한 친구들 뭐냐면 최소 기준은 2-1 뭐 간단한 연산만 할 수 있어도 수업을 들을 수는 있는데 기아 1만 하고 끝낼 게 아니고 앞으로도 전체 시스템도 같이 진행하려고 한다면 2-1 정도까지 한 정도 친구여야 그 친구들이 기아 1을 하는 동안에 이제 뭐 또 대수도 3-1도 하게 되고 그런 순서가 맞아지거든요. 전체 커리에. 그러니까 2-1까지로 기본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2-1까지 한 친구들. 네. 방학 기간 기아
네, 넘어갈 때 이제 우선순위로 당연히 저희가 이제 재원생 기준으로 재원생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연결할 반들 시간표나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안내가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현재 재원생 저희가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을 우선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할 겁니다. 우선권을 최대한 드릴 거예요. 네, 네, 네. 방학 특강이랑 그냥 기아 1수업이랑 횟수가 다른데 2번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한 번은 중일 것만 빼고 진행한다. 바로 2회차부터 진행한다는 거고, 방학이 조금 더 짧아서요. 그리고 하나 더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방학 때 약간 더 스피드 있게 해요. 뭐 평균적으로는 1일 정도 할 걸 0.9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방특이 중일 걸 빼면 원래 평상시엔 12회차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방학 기간이 워낙 안 나오니까 11회 정도에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11회 정도에 맞춰서 예전에 진행했었을 때 가능은 했었어요. 그래서 네, 약간 템포가 살짝 빠른 거고, 그래서 방특이 조금 더 입퇴 점수가 높은 친구들을 받아요. 왜냐하면 호흡도 좀 빨라야 되고, 방특이 이제 원래 주말 수업이면은 12회 동안 하면 3달 동안 저랑 보면서 이렇게 아이의 그 성장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방특은 조금 더 그 기간 동안에 몰입해서 쭉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찌됐건 저 입퇴 봤을 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방특으로 안내하고, 점수가 좀 낮은 친구는 주말 쪽에서 해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자, 좀 더 길게 보면서 만들자, 이렇게 좀 안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방특도 많이 이제 신청자가 많은 경우 결국 입퇴 점수로 자를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교재는 다 같은 거예요? 네, 교재는 똑같아요. 교재는 학습량, 과제량, 테스트량 빠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네. 사실 입회 때문에 문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입회가 적어도 어느 정도 중학교 1학년 기하를 다뤘으면 기하 1단계 기준을 얘기하시는 거죠? 기하 1단계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2-1까지 선행 기준인 거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어려운 문제를 보진 않아요. 근데 범위가 넓은 것만으로도 이제 아이들은 좀 어렵잖아요. 저는 이제 중1 쪽에서는 그러니까 합동을 찾아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정도랑, 그리고 초등학교랑 중학교 연결되는 문제들 중에서 막 색칠한 부분 넓이 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게 안 된 친구들은 초등 쪽 수학 전체가 사실 되게 약할 거로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초적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거랑 연산적인 부분들을 같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2-1 정도까지 본 친구들은 충분히 들을 수 있긴 할 겁니다. 네. 네네네. 그 사이에는 당연히 1-2도 봤었을 거니까요. 네. 공식청 때 그러면 전체 다 네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신청자를 지금 저희가 기하는 어쨌든 무조건 입퇴를 보는 거고요. 다른 과정들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입퇴를 보는 걸 추천은 드리긴 하는데, 상담하고 선행 과정에 맞으면 어느 정도 이제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제 사실 아이들이 이제 입퇴까지 다 보고 일정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은 들어서, 보통은 대수나 뭐 다른 과목들은 상담하거나 했을 때 어느 정도 명확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기하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조금 더 준비돼서 방학 특강으로 가야 되는 경우, 주말로 나눠야 되는 경우들에 대한 어쨌든 세부 안이 다 나눠져 있어야 돼서 입퇴는 필수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먼저 질문하시고, 네. 기하 1단계는 일단 처음 배울 때 그냥 책 한 권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저 노트를 만들고 하는 과정은 기하 2단계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배울 때 아주 심화까지 서술까지 그런 모든 과정까지 트레이닝하는 게 쉽진 않아요. 보통 한 번 배우고 그걸 심화로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이 되는 게 노트가 좀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 기하 2단계에 적용하는 것이고, 저희 대수나 고등이나 그쪽에 맞는 거는 그거에 맞는 학습 노트들은 다 네, 준비는 따로 돼 있고요. 네네. 네. 지금 3.5단계 수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지금 그 친구들 데리고 이제 할 거 2단계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설명을 하고 수요를 봐서 이제 여름방학 이후에 할 거 1단계를 진행을 하려고 예정입니다. 네. 네, 혹시 더 네네. 기하 2단계는 아까 공식 노트 보셨으면 이 중등 전반에 대한 내용과 서술 증명과 심화 그리고 경시 연계적인 부분까지가 대한 트레이닝이 기하 2단계고요. 중등을 서술적으로 증명까지 아주 탄탄하게 한다가 기하 2단계의 컨셉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하 3단계는
중등에 있는 그 심한 문제들이 만약에 이제 A급 같은 데 있는 심한 문제들이 사실은 그냥 순수한 중등 문제가 아니고 경시 연계성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하 3단계 체계에 있는 상당수 문제들이 이미 시중 문제집들의 심한 문제들로 들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아이에게 그냥 문제로 A급을 푸는 애들은 왜 이렇게 어렵지 하고 그냥 힘들어하는 건데 그걸 경시 이론까지 한번 본 친구들은 아 이게 이거구나라는 그 논리 구조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3단계는 교재 난이도적으로는 원래 경시 입문 과정, 경시 또는 원래 난이도적으로는 경시를 진행하고 있는 수준 정도가 맞습니다. 근데 제 2단계 과정 정도를 배운 친구들은 그런 트레이닝 때문에 그 어려운 경시 정도 과정에 해당되는 거를 쉽게 생각보다 잘 따라오면서 배울 수가 있고 트레이닝을 다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심화 경시 쪽 관련돼서 뭐냐면 중등 내신이든 여러 가지 심화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들을 많이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단계 뒷부분에도 약간의 경시 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 경시 파트의 확장 버전이 3단계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3단계는 옛날에는 뭐 한 거의 5년에서 10년 전에는 경시를 확실하게 시작할 친구들 정도가 듣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차피 수학을 더 잘하고 싶고 킬러 문제 같은 것도 잘 해결하고 싶은 전략 때문에 결국은 3단계로 생각보다 요즘은 많이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또 그런 것도 있죠. 또 아이들이 이제 빨리 어린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기하를 중단하면 기하감이 이제 떨어지는 것도 싫고 해서 고등 진행하면서도 이제 기하 3단계 유지하면서 기하를 계속 쓰면서 심화를 계속 이렇게 다루는 그런 형태로도 하고요. 기하 2단계는 기하 2단계 기준은 시험 봐서 중2까지가 잘 돼 있고 중3 부분 부족하다 뭐 그런 경우에 자리가 있으면 입학 가능한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하 3단계는 기하 3단계 할 급까지는 된 아이가 맞다라고 본다면 3단계는 단원별 연계성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회차에 들어와서 이 수업 듣고 새로운 개강에 앞에서부터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3단계는 괜찮습니다. 3.5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심화를 중등에 대한 모든 개념들은 다 잘 된 친구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니까 거기서부터는 단원별 연계성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